안녕하세요. 김해 벨톤 보청기 조영진입니다. 한국인의 보청기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트랙 2021이라는 자료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를 벨톤 보청기 회사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볼까요? 이 조사는 여기 에히마라고 보이죠? 에히마를 대표하여 설계 및 시행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에히마는 유럽 보청기 제조자 협회입니다. 이 협회에서 한국은 어떻게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시장 개요를 볼까요? 총 인구의 5.9%, 약 300만 명이 난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18살 이상으로는 한 6.6% 정도가 난청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네요. 그리고 보청기 소유자의 54%는 양측성 난청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난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좌우 모두 난청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한 반 조금 넘는 분들은 양쪽으로 모두 난청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청기 미소유자의 42%는 양측성 난청입니다. 내가 난청이 조금 있긴 한데 아직 보청기를 맞추지는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42% 정도가 양쪽 모두 난청이 있다는 것이죠. 설문 참여자의 64%는 지난 5년 이내에 청력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청력 검사를 받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분들은 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5년 이내에 비교적 최근에 청력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이 좀 많다는 것입니다. 보청기 보급률을 보면요. 36.6%의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청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청이 조금 있지만 보청기를 아직 구매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한 65% 가까이 되니까요. 보급률이 그렇게 넓게 퍼져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총 인구의 2.2% 정도만 보청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청기 소유자의 51%가 양측을 사용 중입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양쪽을 모두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매 경로를 보면요. 66%가 이비인후과 및 가정의학과에서 난청으로 진료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53%는 이비인후과 혹은 가정의에게 추천받은 보청기를 구매한 것입니다. 난청이 있어서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는데 보청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보청기를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하면 한 반 정도는 그 추천해 준 보청기를 구매한다는 것이죠. 보청기 사용은 잠재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고 알려줍니다.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며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청기의 긍정적 역할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소유자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요. 현재 보유한 보청기의 67%는 2019년 이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3년 정도 안쪽에 구입하신 분이 훨씬 많다는 거죠. 아주 오래된 한 5년 이상 된 보청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년이나 2년 비교적 최근에 보청기를 구매한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청기의 평균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정도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한 5년 정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평균으로 보면 한 3년 정도. 그리고
교체 전까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은 평균 5년입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를 가지고 있다가 새 보청기로 교체하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청기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주기와도 일치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새 보청기로 바꿀 수 있도록 보조금을 갱신해 줍니다. 그리고 보청기는 하루 평균 약 5.7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청기 소유자의 49%는 자신의 보청기 브랜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브랜드의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 보청기 브랜드는 다 영어입니다. 벨톤, 와이덱스, 유니트론 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한 반 정도는 내가 어느 브랜드의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분들께서 보청기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2%는 청각 전문가로부터 보청기 액세서리나 앱에 대한 정보를 설명 들었으며 39%는 보청기 액세서리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 정도가 보청기에 이런 액세서리가 있고 혹은 보청기 핸드폰에 앱을 설치를 하면 보청기와 어떻게 연동이 되어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되죠. 42% 정도가 그런 설명을 듣게 되고 그 중에 39%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에 대한 액세서리나 보청기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청기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요. 보청기 소유자의 81%는 보청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응답합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런데 보청기 소유자의 57%가 보청기에 만족하고 19%는 불만족한다고 대답합니다. 보청기 성능에 대해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81%가 대답을 했지만 만족도에 있어서는 57% 정도 조금 낮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보청기 성능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할 수 있죠. 그런데 보청기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보청기 구매처에 대한 사후 서비스, 어떤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청기를 구매했지만 그 보청기를 내가 구매한 그쪽에 대한 어떤 사후 서비스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청기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내가 구매한 보청기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착용 시간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2시간 사용하는 사람보다 하루에 한 8시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형 보청기보다 신형 보청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네. 점점 보청기에 대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형보다는 신형이 훨씬 더 소리도 명확하게 들리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큰 그룹과의 대화, 가족과의 전화 통화, 집에서의 대화를 가장 중요한 청취 상황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거리에 나갔는데 차 소리가 좀 더 잘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가족들이 있을 때 서로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가장 중요한 청취 상황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청기 성능이 조금 더 좋으면 그게 가장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보청기의 긍정적인 영향을 볼까요?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의사소통 향상,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안전하다는 의식을 받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의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예를 들면 쿵 소리가 나거나 어떤 소리가 날 수 있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안전하다는 의식을 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뒤에서 소리가 나는 상황을 들을 수 있다면 빨리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의식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보청기 소지자의 97%는 보청기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분명히 삶의 질이 향상되고 올라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보청기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보청기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장소의 청취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난청이 심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공공장소의 청취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조용한 상황에서는 보청기 성능이 좋아서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2명, 3명, 뭐 4명, 뭐 10명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보청기가 오히려 있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보청기를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난청이 심하지 않을 수 있죠. 혹은 나는 난청이 조금 있긴 하지만 나 자신이 크게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보청기를 구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보청기 소유자의 나쁜 의견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보청기를 구매했는데 보청기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뭐 구매를 조금 망설이게 되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보청기가 효과적이지 않다. 이 공공장소의 청취의 어려움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한쪽 귀에만 난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귀는 잘 들리니까 굳이 보청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청기를 소유한 사람들 중에 약 5% 정도는 보청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 난청의 자각과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보청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대개 보면 나는 난청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이 조금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가족이나 혹은 자녀분이나 아버지 보청기 하나 해드릴 테니까 가시죠 해서 이렇게 나는 안 갈련다 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자꾸 가자고 하면 이렇게 와서 하나 구매할 수 있죠. 근데 착용해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또 모양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보청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부 및 구매 유발 요인을 볼까요? 보청기 소유자의 32%는 보청기 때문에 타인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거부당하지 않는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 70% 가까운 분들은 내가 보청기를 하고 있지만 이 보청기 때문에 조금 놀림을 당하거나 거부당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염려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청인이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놀림을 당하거나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단 2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청이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보다 안 할 때 난청 때문에 조금 이렇게 놀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 더 크다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그래도 보청기를 조금 착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나 자신의 자존감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구입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비인후과, 청각 전문가, 난청악과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보청기를 좀 착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보청기를 구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각 전문가가 제안했을 때 그렇고요. 그리고 난청이 악화될 경우 한 1년 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잘 들렸는데 점점 갈수록 좀 난청이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보청기를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특히 비소유자의 경우 보조기기 환급에 관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청기 보조금을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조사 결과를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난청이 있는데 보청기 구매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청기 구매를 고려해 보신다고 생각한다면 내 난청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비인후과에 가실 수도 있고 저희 같은 보청기 센터에 오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방문해 보시면 내 자신의 현재 청력이 어떤지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김해벨톤 보청기 센터에 오시면 무료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실 수도 있으시고 내 청력에 맞는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느낌이 어떠신지 무료로 한번 청음해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난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를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저도 안내해드리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